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이저 리서치 콘텐츠 기획팀의 안소연 디렉터입니다. 최근 면접 시즌이 다가오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2021학년도 수시에서는 압박 면접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대인 면접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압박 면접이란 무엇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학과별 모의 면접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메이저 리서치의 모의 면접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의 디렉터가 담당하며 정규 콘텐츠 8편은 일반 대학생들이 면접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획 콘텐츠 2편은 서울 모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2명이 면접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초등교사를 꿈꾸는 학생의 부산교육대학교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앉아도 돼요? 네, 지원자가 생각하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함께 본인이 어떤 부분이 해당 자질에 적합한지 얘기해보세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교사로서의 자질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 위치한 학교에서 자라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독서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공정무역 캠페인에 대해서도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갖추고 다양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포용해왔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행복교육을 지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되고자 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모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숨기는 자세로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로서 지원자의 부족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고민의 시간이 길고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언급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다른 사람이 저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토론을 하면서 좀 더 경쟁적인 자세로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서로 의견을 묻고 답하고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그릇을 키움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로 하여금 좀 더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고 그것을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를 만난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해볼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요. 그때 저희 반에는 지능이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막 울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뭐 소리를 지르거나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는 등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이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수업에 방해를 받거나 그런 직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아서 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희들 모두 방과 후에 남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문을 모르고 계속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길 땡땡이는 너희들보다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도 화단에 물을 주는 걸 좋아하고 꽃을 보는 걸 좋아한다.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작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이 있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의 뭔가 장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점만을 계속 봤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친구와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 친구의 집에 놀러가서 과일을 먹거나 떠들기도 하면서 되게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처럼 어떤 편견을 깨질 수 있는 그리고 단점보다는 좀 더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친구끼리 싸우면서 친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아이들끼리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거나 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다툼이 발생했을 때 잘 중재를 해야 아이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중재와 개입을 하는 것도 교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의 연령대가 분명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시하고 관찰하는 것도 교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뭔가 어떤 피해를 본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주시해야 하는 게 또 다른 책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아이들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뭐 적절히 중재하고 개입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 상대방이 조금만이라도 따뜻한 관심이나 말투,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서 분노의 감정을 많이 수그러들 수 있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너를 다그치거나 혼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너를 좀 더 이해하고 너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임을 좀 더 강조해서 좀 더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정서를 좀 더 명료화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표현을 좀 더 격려하고 또 아이들이 감정을 인지하고 자기의 행동을 평가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구나 하는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보였던 그런 적대의 감정이 개개인 간의 경쟁으로만 발현될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공동체끼리 좀 협심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그런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승기부 보니까 영어와 관련된 경시대회나 동아리 활동이 많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떤 방식으로 영어 교육을 진행할 건가요? 저는 언어라는 게 배울 때 듣기와 말하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그렇듯이요. 근데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읽기와 쓰기가 먼저 선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사소통으로서의 영어 교육을 지향합니다. 국내 교육과정도 2007년 개정을 기점으로 직업으로서의 영어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유창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문법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영어를 내뱉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방과후 영어 수업 시간에 원어민 교사만 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문화 센터의 인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 중에 유학생들을 초빙해서 영어라는 게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구나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영어를 어떤 학문이나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게끔 인식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수업을 진행할 때 작은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우선 수업이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하고 하루 일과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깊게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업을 하는 중에 이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된다면 아이가 좀 더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또 교사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서 반항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후에 아이와 얘기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업이 따라올 수 없어서 지루했던 것인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충분히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만약에 가정폭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무리한 사교육으로 인해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분명히 아동학대임을 부모님께 인지를 시켜드리고 가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릴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지속적인 아동학대나 또는 제가 바라봤을 때 그런 아동학대에 대한 모습이 더 이상 이제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느껴진다면 즉시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전례합한 비대면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사로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혹시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소통의 실시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특히 좀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교사의 표정이나 행동, 이런 비언어적인
같은 요소들로 교육이나 영향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수업 집중도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나가는 그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행복교육을 지향하는 만큼 제가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행복을 열어주는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도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시선, 속도, 자세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선입니다. 모든 면접자와 눈을 맞춘 것은 좋았습니다. 단 너무 자주 시선을 이동하셨는데요. 한 문장당 한 면접관씩 눈을 맞추고 문장이 끝난 뒤에 다른 면접관으로 시선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 문장과 문장 사이에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호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말하는 도중 호흡이 딸리지 않도록 그 사이에 숨을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속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조금 빠른 것만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세에 관련된 피드백입니다. 밑에 손이 다소 산만하게 느껴졌는데요. 강조를 주기 위해서 간간한 제스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손을 맞잡고 무릎 위에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태도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력적이었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답변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떻게 영어 교육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면서 현재 바뀌어 있는 교육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얼마나 이 교육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현 교육 과정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던 점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경험을 묻는 질문이 참 많았는데 매번 조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조금만 더 짧게 이야기했으면 알아듣기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쉬운 점이 조금 더 있을까요? 네, 지금 면접자는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대답에 담으려고 했는데요. 이러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두 갈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비대면 교육에 관련된 질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교수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답변을 마무리했는데요. 현재 코로나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해서 조리 있게 대답을 한다면 좀 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교육대학교 면접에서는 교육 교직과 관련된 질문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평소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경험과 지식과 함께 정리해 놓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피드백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면접 대비 정규 콘텐츠 잘 보셨나요? 대입, 짧은 면접에서 승부가 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2021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교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혹시 팁 같은 걸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면접에 대한 전체적인 팁인데 우선은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사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접관들과 좀 더 아이 컨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애정을 좀 더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교육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면 당연히 그런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현행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되어야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100년의 계획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바뀔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그리고 그 개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현행에서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이게 효과적이겠다라는 그런 뚝심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이 너무 전문적인데?